믹스커피 정말 몸에 안 좋을까요? 프림? 설탕? 맞습니다.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잔에 들어있는 양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의 포화지방은 요플레 한 개랑 같고요. 설탕 양은 사과 한 개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믹스커피 두 잔 마셨다고 건강이 망가질까 걱정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일반인 기준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하루 한 잔 이하, 그리고 꼬리 부분을 잘 잡아 설탕만 빼고 드시면 됩니다. 커피는 선택입니다. 무조건 끊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마시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한때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발암 물질이라니요. 그런데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커피를 팔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여라. 그 결과 당시 커피 전문점에서는 문 앞에 발암물질 경고 문구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커피를 볶을 때 생기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암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커피 회사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칫하면 수천억 원의 소송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1년 뒤 뒤집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커피가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피가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커피가 몸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커피는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커피 걱정은 줄이시고 기분 좋게 한잔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기관은 전 세계의 건강 문제를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 국제암연구소, 영어로는 IARC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약 1000개가 넘는 물질을 조사해서 암을 유발하는지 아닌지를 4단계로 나눠서 발표해 왔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1군 발암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담배, 술, 석면, 방사선, 가공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암을 일으킨다고 확실히 밝혀진 것들이죠. 그 다음이 2군입니다.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뜻인데요. 이 안에서도 2A군 가능성이 높음과 2B군 가능성이 낮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3군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중립적인 단계죠. 마지막은 4군, 암과는 상관없다고 본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어디에 들어 있었을까요? 1991년 커피는 2B군, 그러니까 발암 가능성이 아주 낮은 물질로 잠깐 분류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커피 속에 아주 소량 들어있는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 그리고 볶을 때 생기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양이 너무 적다고 봤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서 암이 생긴다고 보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 수많은 연구가 다시 이루어졌고 마침내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공식적으로 커피를 발암물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는 3군, 즉 암과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급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말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렇게 국제기관에서 정한 분류와 연구들입니다.
그러니 커피를 마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커피는 발암 물질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커피 안에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 사실은 생각보다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조금씩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몸을 녹슬게 하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세포가 망가지면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노화도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산화 물질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 물질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커피엔 어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붉은 와인, 녹차, 블루베리 같은 건강식품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죠. 커피에도 이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클로로겐산은 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 몸 안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암세포가 퍼지는 걸 막아주는 혈관 신생 억제 작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클로로겐산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막아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폴리페놀이나 클로로겐산은 단백질이나 유전물질 DNA의 손상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항산화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커피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물론 커피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자료들을 보면 매일 적당량의 커피는 건강을 지키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실제로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어떤 건강 효과를 받는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피 안에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커피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과학자들은 이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아시아 사람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경우 암으로 사망한 비율이 더 낮았다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이번엔 유방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장암과 관련된 연구는 많고 결과도 일관적입니다. 커피를 매일 마신 사람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낮았고 이미 대장암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암이 다시 생기거나 퍼질 위험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암, 위암, 피부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등 여러 가지 암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발병률이 낮았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암에서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광암, 췌장암, 폐암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에선 커피가 좋았고 또 어떤 연구에선 별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커피 때문이라기보다는 흡연, 수면 부족, 식습관 같은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커피가 암을 일으킨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많은 연구에서 암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커피가 몸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관찰한 대규모 조사들이라 믿을 수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커피 많이 마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량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나는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카페인이 무서워요. 이런 이유로 커피를 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주로 찾는 게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카페인이 없는 커피도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에서 카페인만 뺀 커피입니다. 즉, 맛과 향은 거의 비슷하지만 카페인만 없거나 아주 적게 남아있는 형태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커피의 좋은 성분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은 그대로 들어있어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암 예방이나 건강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들도 대장암 예방 효과를 봤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분들이라면 디카페인 커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강 팁 하나 드릴게요. 카페인이 암을 직접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생활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빛을 오래 쬐는 생활은 실제로 이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자주 하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생활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자체보다 커피로 인해 수면 리듬이 깨지는 생활이 더 해로운 거죠. 그래서 수면에 민감한 분들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오후 이후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 좋은 선택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카페인을 빼도 커피의 건강한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해서 마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믹스커피, 프림과 설탕이 들어간 그 커피는 정말 몸에 안 좋은 걸까요? 다음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이야기만 하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믹스커피는요? 프림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믹스커피에는 프림과 설탕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 심각한 수준일까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프림입니다. 프림은 우유가 아니라 야자유, 즉 식물성 기름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라우르산이라는 포화지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림은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약 1.5g 정도입니다. 이건 요플레 하나에 들어있는 지방량과 거의 똑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 한 잔에는 포화지방이 약 5g 들어 있습니다. 즉, 우유 한 잔이 믹스커피 3잔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설탕 얘기를 해볼까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당류는 약 5g입니다. 이건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당류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사과엔 당류가 무려 26g이나 들어있거든요. 우유 한 잔이나 요플레에도 보통 10g 정도의 당류가 있습니다. 결국 믹스커피 한 잔의 설탕 양은 생각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림과 설탕이 들어간 커피니까 무조건 해롭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믹스커피가 건강식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마신다면 큰 걱정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두 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하루 한 잔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 알려드릴까? 믹스커피 봉지 끝부분, 꼬리라고 불리는 부분을 잘 보시면 설탕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만 잘라서 설탕을 빼고 마시면 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은 살리고 건강은 덜 해치겠죠? 그러니 믹스커피 마신다고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양만 조절하면 괜찮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향과 온기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커피는 너무 뜨겁게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바로 그 IARC에서는 65도 이상으로 뜨거운 음료를 이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65도보다 더 뜨거운 커피나 차를 자주 마시면 식도에 자극이 가고 그 자극이 염증을 만들고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란셋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무려 8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음료가 식도 점막을 반복해서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요즘 카페에서 받는 커피 온도는 대부분 7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너무 뜨거운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막이 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커피를 식혀서 마시면 됩니다. 커피를 받자마자 바로 들이키지 마시고 한두 분 정도 식혀서 드시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아이스 커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건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마신 커피는 몸도 덜 자극하고 입안도 더 편안합니다. 뜨거운 게 좋아서 그냥 마셔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부터는 조금만 참고 식혀서 드셔보세요. 커피는 마시는 법만 잘 지키면 건강한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커피는 이제 몸에 해로운 음료가 아니라 잘 마시면 도움되는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커피에 대한 여러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커피가 발암물질이라는 오해도 있었고 프림이나 설탕 때문에 믹스커피는 몸에 해롭다는 말도 많았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런 걱정은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특히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장암, 유방암, 간암, 피부암 등 여러 암 종류에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믹스커피도 그렇습니다. 프림과 설탕이 들어있긴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당이 믹스커피 5잔의 당보다 많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단,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 한 잔 이내로 줄이고 꼬리 부분 설탕은 빼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 하나. 커피는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세요. 65도 이상으로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살짝 식혀서 마시거나 아이스 커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또 밤늦게 커피를 마셔서 잠을 설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이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커피가 해롭냐, 이롭냐는 커피 자체보다도 내가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당히 현명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안정감은 그 자체로도 큰 건강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한 잔 하시면서 여유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드시나요? 또 어떤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습관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